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갈게요. 혹시 적용하고 테스트하는데 시간 필요하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은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이제는 이거 해볼 겁니다. 좋아요, 싫어요 기능. 자, 어떤 상세보기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싫어요를 누를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누를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값만 보이게.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 이미 로그인 했을 때 버튼 나오게 하고 로그인 안 했을 때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거 가능하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하면 되고 좋아요 싫어요 누를 수 있게. 그리고 일단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얘는 리액션 포인트. 리액션 포인트. 왜냐면은 그냥 포인트로 테이블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키워드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액션 포인트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 여기다가 저장할 거예요.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거냐면 이제 아이디랑 아리지데이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항상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멤버 아이디 그리고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 이런 거 하나 해줄 거고요. 아이디 이것도 하나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포인트 컬럼까지 만들어 줄 겁니다. 얘를 지금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할 건데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아티클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테이블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아티클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컬럼 하나 추가해서 좋아요 싫어요 컬럼 만들어 놓고 값을 저장하면 안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떤 한 사용자가 유저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1번 글을 봤대요. 얘는 지금 2번 회원으로 합시다. 2번 회원인데 1번 게시물을 봤어요. 근데 얘를 난 좋아요 할 거예요. 이렇게 따봉을 그리겠죠?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좋아요에 대한 정보가 2번 회원이 1번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라고 저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려면 여기다가 한 컬럼 추가해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자, 지금 1번 게시글이죠. 이 1번 게시글한테 좋아요를 누르거나 싫어요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로그인만 하면 모든 회원이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좋아요 컬럼의 카운트가 1씩 증가되게끔 만약에 해놨다. 그럼 그 좋아요 누가 눌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는 못 알아요. 절대 못 알아요.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런 데이터를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눌렀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중복도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기능에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한 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좋아요, 싫어요 버튼 만들어 줄 건데 내가 만약에 이 글에 대해서 지금 1587번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놨어요.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어요. 이 글로. 그럼 난 이미 좋아요 눌러놨죠. 그럼 눌렀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누른 게시글이니까. 이거 하려면 몇 번 회원이 몇 번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나 싫어요를 눌렀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컬럼 추가해서 처리하는 거는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예 리액션 포인트라는 테이블을 따로 빼는 거고요. 따로 빼서 여기까지는 뭐 공통 그냥 필요한 자원들이니까 쓴다고 치고, 멤버 아이디 얘는 뭐예요? 회원 번호 누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얘는 뭘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 아티클 게시물에다가 좋아요 싫어요 기능밖에 없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댓글도 만들 거고 뭐 회원 추천도 있대요. 그럼 이 테이블 비슷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게시글 쪽에서 이 기능을 처리한 건지 댓글 쪽에서 처리한 건지 멤버 쪽에서 처리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얘한테 아티클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만약에 댓글이 추가됐다. 만약에 1번 회원이 1번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럼 여기는 리플라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렐 아이디 얘는 이 타입의 몇 번 글인지 이 타입의 몇 번 댓글인지에 대한 번호를 저장을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번 게시글에면 여기가 1일 거고 1번 댓글에 여기가 1일 거고 얘네 둘이 겹치긴 하지만 상관이 전혀 없죠. 타입 코드도 같이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같이 세팅을 좀 한 거고요. 포인트, 얘가 실질적으로 좋아요인지 싫어요인지를 판단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좋아요는 플러스 1, 싫어요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거예요.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상세보기 책에서 보여줄 때 좋아요 수, 싫어요 수를 따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합산해서 만약에 100명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1명이 싫어요를 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좋아요가 99개인 걸로 나오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합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 집계함수 배웠죠? 썸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선택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좋아요 버튼이 있고 싫어요 버튼이 있어요. 내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럼 이게 막 색이 칠해져요, 버튼이. 자, 이 상태에서 싫어요를 누른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좋아요를 먼저 취소하고 눌러라, 알림창 같은 거 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는 색 바로 칠해버리고 얘 색 빼버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여기 색이 칠해져 있는데 얘를 누르려고 하면 그냥 얘 색만 빠지게. 이건 선택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그나마 좀 흔하게 되어 있는 기능들이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 색이 입혔다가 내가 싫어요를 누를 거야 하면 얘 색 빠지면서 여기에 색 칠해지는 거. 이게 가장 보편적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여기 버튼 보이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테이블 먼저 만들고 이 테이블 안에 테스트 데이터 몇 개 넣어 놓고요. 그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코드, 지금 이 페이지에 좋아요 수가 합계로 나올 수 있게 일단 거기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시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요 수는 여기에도 나오면 좋겠죠? 뭐 추천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에 대한 힌트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컬럼만 정해드리면은 이제 기능적인 거 웬만하면 할 수 있으니까 뭐 데이터 타입이나 제약 조건 같은 거는 일단 진행하시고요. 제가 이제 하는 거 보고 나중에 변경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거는 시간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만드는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저는 멤버 테이블 같은 거 하나, 이런 거 복사해서 요 밑으로 가져온 다음에 바꿔줄게요. 리액션 포인트 이름 넣어주고, 백택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아이디 얘 그냥 쓸 거고요.
이거 필요 없겠죠? 대신에 제가 아까 멤버 아이디 뭐야? 네가 왜 눌러졌어? 잠깐만요. 저장 안 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바뀌었네? 이런. 왜 바뀐 거야? 지우고 다시 하면 되죠. 일단 이거부터 하고 얘 만들 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멤버 아이디 얘는 int unsigned 낱날까지 로그인을 해야만 누를 수 있는 기능이니까 회원 번호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렐 타입 코드 얘는 가차 몇 정도로 할까? 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아티클, 리플라이, 뭐 멤버 이런 식으로만 들어갈 거라 한 20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낱날 그리고 커멘트를 하나 달아줍시다.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 그리고 이거 하나 복사해서 렐 아이디 얘는 진짜 번호가 들어갈 거니까 int 그리고 얘도 낱널이어야겠죠? 내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어떤 글에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걸 거니까 unsigned 낱널 그리고 커멘트 관련 데이터 번호 이거 해주고 그리고 포인트는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틱을 붙이겠습니다. 얘는 small int 낱날까지만 넣어놓죠. 낱날 그리고 디폴트도 그냥 바로 넣죠. 디폴트 0 이렇게 해서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죠. 리액션 포인트 안 만들었지? 테이블 만들어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부터 한번 쭉 실행을 시켜버릴게요. 테스트 데이터까지 여기까지 왜 정보가 나왔지? 잘 들어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리액션 포인트에도 테스트 데이터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포인트 테스트 데이터 리액션 포인트 셋 이거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멤버 아이디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넣으면 돼요. 지금 우리 멤버가 그 관리자가 1번이고요 2번과 3번이 테스트 1, 2란 말이에요. 유저 1, 2 관리자는 좀 빼고 2번 회원이 렐 타입 코드 아티클인데 지금 글도 우리가 초기화를 시켰으니까 3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2번 회원이 1번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2번 회원이 1번 게시물에 좋아요 이렇게 얘를 좀 복사해다가 한 4-5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죠. 얘는 2번 회원이
3번 게시글에 쉼표가 빠져있네요. 2번 회원이 3번 게시글에 싫어요. 이렇게. 그리고 2번 회원이 우리가 아까 1번 했고 3번 했고 2번 게시글에 좋아요. 2번 회원이 2번 이렇게. 그리고 3번 회원이 1번 게시물에 싫어요. 그리고 3번 회원이 3번 게시물에 좋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5개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을 열어보면, 자, 2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 2번 회원이 3번 글에 싫어요. 2번 회원이 2번 글에 좋아요. 3번 회원이 1번 글에 싫어요. 331 잘 들어가 있죠? 우리가 정보를 판단할 때 필요한 건 이만큼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건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기본 요소들이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게시물 불러올 때, 보여줄 때 정보를 판단하고 체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쿼리를 좀 수정을 했으니까 얘도 저장을 해줄까요? 저장 하나 해주고 자, 그러면 제가 아티클 VO로 가서 private int some reaction point 하나, 그리고 good reaction point 하나, bad reaction point 하나, 3개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대충 합계고 좋아요고 싫어요겠죠?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 가서 하나 늘려줍시다. 하나 더. 얘는 좀 더 작아도 되겠는데? 40? 추천? 그리고 보여줄 때 아티클에 있는 some reaction point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우리 화면을 보면요, 0 나오죠? 이거 왜 0 나와요? 자, 이거는 어제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낚이셨던 거고, 얘는 진짜 여기서 이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변수를 가져온 거잖아요. JSP에서 아티클 객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꺼내 쓰려고 쓴 거예요. 근데 얘는 값을 안 가지고 있어요. DB에서 얘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없어요? 저 정보는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지금 리스트 보여주는 게 get articles 이만큼이죠. 지금 이만큼이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쿼리인데, 이 안에 리액션 포인트에 있는 포인트라는 컬럼의 값들을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진짜로 여기서는 아티클이 아니잖아. 아티클스잖아. 아티클스가 모델로 담겨서 넘어가서 여기서 꺼내는데, 이 안에 변수 공간은 있는데 값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니까 0 초기화가 돼서 0 들어있는 거죠. 어제는 반대 상황이었어요. DB에서 별로 가져오고 있었으니까 값을 가져왔는데 그 값이 비어있던 거고, 얘는 아직 진짜 못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get articles, 이 list.jsp가 이런 아티클을 반복문을 돌려서 우리한테, 우리 눈에 이런 게시물들 리스트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 컨트롤러가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가지고 서비스 레파지토리 통해서 갔다 와서 그 리스트들 다 가져왔고, 그거 반복문 돌려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져올 때, 얘네들 가져올 때 이 추천에 대한 정보도 같이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쿼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쿼리가 이만큼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쿼리예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조건부 부분들은 다 일단 제외를 시킬게요.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부분이니까. 이거 리밋도 일단 뺄게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쿼리는 이만큼이에요. 얘를 실행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으니 기존에 가져오고 있는 이 쿼리에다가 리액션 포인트에서도 정보를 또 매칭시켜 가져오면 돼요. 그죠? 뭘로 매칭시켜야 될까요? 자, 조인을 사용을 할 겁니다. 뭘로 매칭시켜야 될까요? 얘랑 얘를 매칭시키는 기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인을 쓸 거니까 온절이 오겠죠. 온절에다가 우리 매칭시켜야 되는 기준 정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멤버 아이디랑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 일치하는 애들 묶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매칭해서. 근데 얘랑 뭘로 묶여야 돼요? 네, 그걸로 묶이면 돼요. 렐 아이디. 이거 지금 게시물이잖아요. 그쵸? 이 정보가 결국 게시물에 대한 정보예요. 게시물에 대한 정보에 그 작성자 명 하나만 멤버에서 조인해서 가져오고 있는 상태. 그럼 이렇게 조회했을 때 나온 이 결과와 리액션 포인트의 이 테이블과 렐 아이디 부분에 뭐 들어있어요? 게시글 번호 들어있죠. 근데 이 결과에 게시물 번호 있죠? 여기. 물론 여기에는 멤버 아이디도 있어요. 근데 이 멤버 아이디로 조회해오면 되나요? 매칭하면? 안 되죠. 이걸로 매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뭐야, 2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1번 글에 좋아요를 이렇게 따봉을 줬는데 근데 얘한테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랑 얘를 매칭했대요. 그럼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가져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가 눌렸냐 싫어요가 눌렀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렐 아이디가 기준이 돼서 여기 있는 아이디와 여기 있는 렐 아이디가 온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네, 타입코드. 타입코드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얘가 여기 안에 현재는 지금 아티클밖에 안 들어있지만 나중에 기능이 추가됐다고 했을 때 댓글에서 눌린 좋아요에 대한 것도 카운트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 쿼리를 짜는 걸 우리가 지금 해볼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조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점에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조인, 서브 쿼리, 다중 조인, 그리고 뭐 이것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거 말씀드렸죠? 처음이신가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인을 사용을 한다라는 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정보를 매칭시켜 가져오려고 조인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쵸? 그게 가장 일반적인 조인. 근데 다중 조인, 이건 뭐겠어요? 테이블을 여러 개. 제가 옛날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테이블 이렇게 6개가 있대요. 이렇게 묶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다중 조인. 서브 쿼리, 얘는 뭐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봤었죠? 내가 어떤 쿼리를 조회를 했는데 이 결과를 기반으로 또 셀렉트를 할 수 있게 가로로 묶어가지고 했던 거. 서브 쿼리. 이거는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제 얘도 그렇고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는 물론 조인의 개념을 접목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애지만 다른 역할로도 많이 쓰이는 애지만 약간 이 다중 조인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상황에 따라서 서브 쿼리를 쓰기도 하고 얘를 쓰기도 하는데 얘도 비슷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기능을 처리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MySQL with S라고 여러분들 오늘 서든함 한번 검색해보세요. with AS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 이건 그냥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간단해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브 쿼리랑 비슷한 형태로 소가로로 묶었죠.
이 소괄호 안에서 이만큼의 쿼리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셀렉트니까. 지금 유니온으로 무시하고 보세요. 셀렉트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를 tbl이라는 이름으로 가상화 시켜 놓는 거예요. 가상 테이블로 일시적으로 잠깐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진 조의 결과를 얘한테 이름을 이걸로 붙여서. 이게 사용 방법이에요. with 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이름, 그리고 as 연 다음에 소괄호 내가 하고자 하는 쿼리. 이러고 나서 이 소괄호 뒤에 내가 얘를 조회할 수 있어요. select 별 from tbl 하면 이만큼의 결과가 조회돼요. 이게 with as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비슷한데 왜 나눠져 있는 거냐면 서브 쿼리는요, 테이블 구조 관계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서브 쿼리가 겹겹이 쌓이게 되면 데이터를 로드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왜냐? 자, 얘는 select 별 해놓고 from 소괄호를 열고 여기에 select 이만큼 했대요. 그럼 이 결과를 조회를 하고 그 결과에서 또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데이터를 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겹겹이 또 쌓였대요. 여기에 또 괄호 열리고 또 괄호 열리고 계속 가능하거든요. 몇 중첩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첩이 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물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누적되죠. 그럼 느려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코드 테이블에서 데이터 하나 가져와가지고 얘랑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서브 쿼리로 많이 처리해요. 그때는 조인보다도 서브 쿼리가 효율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서브 쿼리의 단점, 겹겹이 쌓였을 때 이 구조가 데이터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느려진다. 상당히 많이 느려진다. 다중 조인, 서로 다른 테이블을 묶어서 가져오는 방식이 조인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결과를 얻었죠. 그리고 얘랑 또 조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또 나와요. 거기에 또 조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서브 쿼리가 겹겹이 쌓인 것보다는 빠르긴 한데 그래도 느려요. 이게 구조가 많이 쌓이면. 얘도 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완성된 데이터를. 서브 쿼리는 각각 그 소괄호 안에서 실행된 쿼리들을 각각 다 물고 있다라 그러면 얘는 한 번 완성시킨 데이터를 물고 또 완성시키면 다시 얘로 바뀌어서 이걸 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 있는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죠. 서브 쿼리보다 다중 조인이 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간단한 거는 얘가 오히려 빠를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근데 with AS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테이블 조회한 결과를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물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 서브 쿼리는 각각의 쿼리를 진짜 종이에다가 써놓고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다중 조인은 썼다가 이거 합쳐진 거 만들었다가 얘랑 합쳐져. 그럼 새로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기존의 결과를 지워놓고 새로운 결과 하나 그려놓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고 with AS는 하나도 안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기억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이건 컴퓨터니까. 그래서 가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가 쿼리가 실행될 시점에 잠깐 만들어져 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러다 보니 물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없어서 실행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가 복잡해지고 더 많이 쌓이게 됐을 때 효율이 얘네 둘에 비하면 얘는 미쳤어요. 이거는 이제 쿼리를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서브 쿼리로 처음에 만들어낸 1번, 두 번째 겹겹이 쌓이면서 2번, 3번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쿼리를 잘 짜주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짬뽕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불편해요. 다중 조인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하나, 두 개 섞어서 만들어 놓고 새로운 거랑 연결해서 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 결과에서 이렇게 또 연결이 가능한 거지, 다시 여기 원본을 가져와서 연결하려면 다시 조인 또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합쳐진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근데 with AS는 여기서 with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뭐 1이고 여기 밑에서 또
한 번 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AS만 하면 돼요. 2번, 3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이 밑에다가 1번 아무렇게나 갖다 쓸 수 있고요, 2번도 아무렇게나 갖다 쓸 수 있고요, 3번도 아무렇게나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이거 내일 수업 때 서브 쿼리 먼저 해볼 거고, 다중 조인으로도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해서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3개 다 보여드리고 하나 할 때마다 커밋을 합시다. 그래서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얘 해서 커밋하고 기록 남겨놓고, 얘 해서 커밋해서 기록 남겨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주석 걸어 놓으면은 여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커밋해서 지우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3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하는 이 과정, 이 서브 쿼리를 짜는 거를 이제 내일 수업 전에 해볼 수 있겠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해보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던져주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뭐 다중 조인도 마찬가지고 with AS도 검색해보시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보셔도 좋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쉽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MySQL에서 with AS라고 하는 문법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오라클도 똑같거든요. with AS라는 게 있어요. 근데 MS SQL은 또 없고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포스트그리 이런 애들도 with AS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DBMS마다 이 기능이 제공되는 문법 사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MySQL과 오라클은 둘 다 with AS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MySQL 이 with AS를 배웠으니까 나중에 실무에서 이거 그러면은 가상 테이블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좋겠는데 하고 with AS를 쓰려고 봤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용하는 DB 환경에 따라서. 그때는 이거랑 유사한 그 DB가 제공하는 기능을 찾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보실 수 있는 분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내일 수업에서 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